저도 잘 보여요? 잘렸어요? 이리 갈까요? 저도 잘 보여요? 아, 네. 네, 이제 제 목소리도 막 나오는군요. 네, 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대 이해하기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상현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었고, 지난주는 저희가 또 저희 나라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던 그런 순서를 맨 마지막 주로 조금 연기하고요. 저희 2주 만에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또 편집 디자이너로 독립서점도 운영하시고 아이들 교육도 하시고 가끔 제가 그 럽떡 사무실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동네 꼬마들이 모여드는 곳이 됐더라고요. 꼬마들의 사랑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청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우리에게 재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최이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갖고 온 럽떡 대장 최이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PPT로 준비를 사실 안 하고 이게 좀 글씨로 이렇게 좀 써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의 재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사진도 중간중간 있고요. 네, 요거는 오늘의 재미였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 막 들어오기 전에 수업을 하고 왔는데, 요 가면을 한 친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약간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하게 재미를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걸 준비를 하는 동안 약간 정말 나는 재미를 찾아서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재미라는 것을 약간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전에 재미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3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요즘에 요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요즘 재미있는가? 이렇게 해서 yes, no, yes로 가봤어요. 정말인가요? 했을 때 아니요. 이렇게 해서 도달이 닿습니다. 요즘 사실 재미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미를 하나하나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서 요거를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의 이전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요 기회 덕분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1시간 동안 듣는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간 죽음으로 향하게 되죠.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20살, 그리고 대학 이렇게 크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사실 제가 딱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태권도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부모님이 제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제 태권도를 다니자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가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원대한 꿈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 그 태권도를 다님으로써 성격이 소심한 것이 고쳐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성적이긴 했는데 그냥 보내놓으니까 꾸준히 그냥 끝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도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태권도를 다녔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성격이 소심하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 친구 사귀기 미션이 되게 고난이도였어요. 그 매년마다 이제 반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반 바뀌면은 친구를 사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미션 같았어요. 그래서 저 1년 동안 다녀야 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게 거의 새 학기 때마다 미션처럼 다가왔고, 그게 거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약간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다가간 친구가 물론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크게 태권도랑 성격 소심과 네, 친구 사귀기 미션, 요게 어려운 것,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중학교를 가겠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또 당연히 고등학교를 가겠지.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건 없었고요. 그냥 학생 때 열심히 학교는 갔는데, 공부는 잘 안 했어요. 열심히 근데 학교는 맨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20살 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마음에서 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독학 재수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부모님도 그게 가능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했는데 그래도 저를 그냥 두셨어요. 네. 근데 뒀던 게 미안함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은 양원역 근처에 있는 그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20살 때는 그곳이 독서실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자연 속에 독서실 딱 달랑 있었거든요. 20살 때 네, 이 독서실을 매일매일 갔습니다. 또 열심히. 근데 그 안에서 야구 두산 베어스 팬이 됐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자에 꽂혀가지고 한자 자격증을 땄어요. 전혀 수능과 관계없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해서 1년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니까. 수능 날이 어김없이 다가왔고 저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제 성적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자 2급을 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약간 특별 자격증으로 넣어서 저는 여기 노원구에 있는 인덕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과, 컴퓨터 소프트웨어과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는데 전문대는 약간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요. 반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들어간 그 과는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1시 이렇게 4시간,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이렇게 해서 일정이 거의 대부분이 짜여져 있고, 우리 학교 내에서도 제일 조금 그 커리 시간이 길었던 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짜여진 학교를 들어갔고, 하루 정도가 공강이 있었나?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일, 이거는 1년마다에 한 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매년도 아니고 3년 내내 같은 반, 같은 사람들을 이제 복학생들 빼고는 매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1학년 1학기 때까지 다니다가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과 매일 똑같은 분위기. 그래서 근데 또 공부 그 과도 내가 좋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라서 개발이 처음이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마음이 들면은 뭐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자퇴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시기에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애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반수를 하거나 뭔가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고 눈을 조금 돌렸습니다. 약간 눈을 조금만 돌렸더니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 학교 외부에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그 바카스 국토대장정이었을 거예요. 네. 되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국토대장정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서를 넣고 일단 바카스는 떨어졌고 또 다른 원서도 넣고 또 떨어지고 근데 돈을 내기는 싫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제한군인회에서 하는 그런 네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한 10박 11일인가 15박 16일인가 갔는데 매일 군대 그 훈련소가 달랐고요.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인가? 네, 강원도로 가는 루트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부대를 가면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거기 군대에서 밥을 먹고 약간 그런 루트였어요. 그래서 국토대장정을 여기를 붙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크게 하나의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신문사 활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유라는 활동이 지금의 약간 저를 만들어주게 된 이 세 개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약간 보면은 국토대장정을 갔더니 약간 신기한 전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에 우리 반 친구들만 맨날 보고 살았는데 너무 신기한 전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갔어요. 일단 갔는데 갑자기 팀을 보통은 짜서 나오잖아요. 1팀부터 넌 몇 팀이야 이렇게 보통 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팀이 선착순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갑자기 팀을 정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1팀 나오세요. 이래서 1팀 하고 싶은 사람 나가고 2팀 나오세요. 2팀 나가고 이렇게 팀이 정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남녀 성비는 맞춰서 정해주긴 했는데 네, 저도 막 뭐야?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가 같이 어떻게 하다가 처음 OT 때 만나게 된 친구랑 그냥 4번째 조로 가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 불사조 네, 팀이었고요. 약간 재밌었던 게 첫 번째 나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저희가 총 12팀이 있었거든요. 이제 12팀으로 갈수록의 사람들의 그 성격들이 조금씩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 4번째라서 좀 재미있었던 사람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 혼자 있었으면 좀 뒤쪽에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친구 덕분에 여기 불사조에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은 조금 신기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여수, 전주, 경기도, 광주. 사실 이렇게 모여있는 팀원이 거의 저희 팀이 대부분 거의 네, 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팀은 거의 서울 모여있던가 뭐 수도권 이렇게 모여있던가 이랬는데 저희 팀 구성이 이랬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전국 사람들을 다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아예 토박이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여기 중랑구에서 태어났고 중랑구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투리를 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고 그런 세계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성인이 되어서 생긴 투애니언 친구들 네, 제가 이 국토 대장정을 21살 때 가가지고 네, 우리 팀의 막내였어요, 그때. 그래서 21살의 친구들이 3명이 생겼고 이 친구들은 각각 부산,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부산을 갈 때 혹은 그 친구가 서울 올 때 뭐 제가 광주 갈 때, 올 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자주 보지 않는데 되게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전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국토대장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사실은 15일이라는 그 날짜가 인생에서 엄청 짧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러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전국 여행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광주에도 놀러 갔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여수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여수 엑스포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수에 집을 빌려서 이제 그 친구의 고모댁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끝나고 부산 가서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전국 여행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끝났어요. 1학년 1학기 방학이 끝났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사실 재미없어서 이 재미있어 보이는 국토대장정을 했고 실제로 너무 재밌어서 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하지만 어떡해요? 가야죠.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학교 인트라넷을 쫙 보다가 신문사 이제 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신문사는. 근데 제가 뭐 글을 좋아했는가? 아니요. 재미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냥 너무 학교 9시, 6시 땡 치고 집에 오면은 또 뭐 그냥 누워있거나 고등학교 연장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좀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전국의 다양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똑같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사실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됐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미를 찾아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도 신문사에서도 사실 신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2년 반 동안 사실 전문대가 제가 3년제를 다녔는데 그 중에 2년 반을 이 신문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여기를 다닌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신문사에 들어가면 이제 취재할 곳들이 학교 내부 이런 거 취재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를 펼쳐서 막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막 조직도를 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교무처에 어떤 선생님이 몇 번 번호야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번호까지는 진짜 자주 전화하는 사람들밖에 모르긴 하는데 이제 교무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고 교수님도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외우냐? 약간 하는 사람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글은 제가 처음 배우기도 했고 막 쓰는 것보단 보는 거를 좀 더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이때 신문을 만들려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잡는 거를 옆에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책자, 뭐 신문 이런 것들이
글이었을 때 그냥 원고가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서 소식지로 탄생이 되고 인쇄가 되어서 뭔가 출판이 되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약간 성수동에 편집사를 매번 갔었는데 제가 신문사 1년에 거의 3-4번 신문을 발간을 했으니까 그걸 거의 한 1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잡는 게 재밌구나,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지트가 있다는 것도 되게 메리트였고요. 신문사가 되게 좋았던 게 많았어요. 장학금도 전액으로 받았고요. 그 장학금, 이제 국가장학금도 저는 받았었는데, 성적장학금을 못 받았네요. 국가장학금 등 이제 그런 장학금 다 빼고, 이 신문사 편집장 장학금은 이제 돈이 차익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알바를 대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신문사의 자금으로 할 수 있었고, 글을 쓰면 어쨌든 취재비가 나오고 그 원고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돈 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를 찾았는데 약간 쏠쏠했다. 네, 그리고 좀 얻은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 축에 이제 여기 한유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연결점이 없더라고요. 그냥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유는 사실 연합봉사 동아리였어요. 대외 활동하면은 이제 연합봉사 동아리, 연합 동아리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했는데, 저는 딱 한 동아리를 1학년 때부터 사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곳은 대학교가 다 달랐고요, 애들이. 그리고 전공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 봉사라는 키워드 하나를 보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약간 그렇게 사람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또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동아리 자체도 되게 열심히 살고, 잘 된 친구들이 잘 됐다고 하는 기준은 모르겠지만, 네, 직업적으로 취업도 한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조금 더 시야가 한 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전문대는 저 혼자였거든요. 왜냐면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서 그 외부 활동을 4년제 친구들은 많이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 해서 많이 쉽게 아는데 저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약간 카페 이곳 저곳 뒤지다가 알게 되어서 들어갔고, 뭐 어디 기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5명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봉사 동아리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동아리였고,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랑역이 아니고 중하역에서부터 신대방 삼거리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매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청운노인복지센터였고요. 그곳을 이제 2012년부터 2015년 그리고 오비봉사까지 쭉 나갔으니까 계속 아마 나갔고,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쭉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노인복지관 가서 정기 봉사를 했고, 나머지 둘째 주 토요일에는 다른 기획봉사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봉사의 꽃 약간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농활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벽화봉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이 동아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1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다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난 이 농활과 벽화봉사를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만들어야지. 그래서 농활은 3기 때 농협이라는 곳이랑 농협이랑 정기적으로 연결이 됐어요. 한번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캔슬된 자리가 저희가 비집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하고 또 그 활동 일지도 잘 써서 주고 또 우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기수당 한 번씩은 꾸준하게 해봤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기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동아리가 잘 농협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컨택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어진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봉사. 저희는 대학과 전공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든든한 미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이 됐는데 미술 선생님이에요. 한 명은 중학교 선생님,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벽화봉사를 한 3번, 4번, 4번 정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냥 가서 색칠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말 이렇게 시안 짜는 것부터 공간 답사하고, 그러니까 공간 컨택하고, 공간 답사하고, 예산 짜고, 기획하고, 진짜 실제로 스케치 그리는 모습부터 완성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다 한 3, 4번 정도, 4번 했었고, 그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그냥 둘째 주 토요일이 비어서 그냥 놀 수도 있었던 이 토요일이 우리가 하고 싶다는 그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벽화봉사가 만들어지는구나. 벽화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고마웠던 건 정말 이 미대 친구들이에요. 진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요. 또 마지막 한 축이 교육봉사입니다. 네. 교육봉사는 이렇게 별 크게 쳤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을 학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쏙쏙 캠프라는 그 교육부랑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매 방학,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매 방학마다 돈을 줘요. 200만 원 정도를 대학생들한테 팀을 구성을 해서 오는 팀들에게 돈을 주면은 그 200만 원 가지고 대학생들 숙소비랑 식비랑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운영비까지 그 캠프를 준비하고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 운영비를 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250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됐어요. 그거를 한 3개월 한 번 캠프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걸 저는 6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학생활 전부를 이제 그걸로 했었죠. 신문사 한 축, 한유 한 축이었던 게 전공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래도 네, 괜찮았어요. 저는 요거를 하면서 아까 그 벽화봉사나 그런 것도 그랬지만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운영이 되고 정산이 되는 과정을 처음 봤었어요. 어쨌든 창의재단에서 교육부에서 그 서류로 하면은 결과보고서 양식과 정산 양식을 다 주거든요. 그때 이 돈이 세금으로 이렇게 돼서 하니까 정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네들이 어떻게 이걸 썼는지 그걸 잘 보여주세요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 그러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어. 했어요. 열심히 했고 네,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저는 요 전 과정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대학교, 다른 전공이 모여 있다는 우리 팀의 강점을 살려서 그 팀이란 건 매 기수마다 제가 다 모집을 했고요. 한유 동아리 안에서 교육봉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근데 거의 대부분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래서 꿈을 주제로 해서 캠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꿈이었어요. 근데 이걸 준비를 할 때, 매번 준비를 하고 나서 제가 요거 지금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던 게 평균 150팀에서 200팀 정도가 이제 대학생들이 팀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대학생이 1,50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6번 참여했던 거는 상을 일단 다 받았고요. 근데 그 상은 13팀 정도 주어져요. 한 13에서 15팀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최우수상 1등을 3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열심히 했고 끝나고 나서
제가 아까 신문사를 하면서 책을 만드는 걸 배웠다 했잖아요. 그거를 눈을 배워서 그때 만들어 본 거예요. 애들이랑 우리가 만들었는 거 그냥 너무 날아가면 아깝잖아. 글 쓰고 책으로 만들자. 해서 그때부터 약간 책 만드는 병 걸려가지고 이 기수마다 끝나면 책으로 만들고 기수마다 끝나면 책으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과 열심히 기획 준비도 하기도 했고, 네,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상을 받았고, 근데 1등을 해서 좋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때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결과 보고를 할 때 최우수상일 때는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5분 발표를 하는데 약간 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짭짤한 거예요. 분급 5만 원이잖아요. 분급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그 1,50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너무 떨려서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말하는 거에서 결과 공유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팁을 얻었으면 좋겠고 아니다. 그 준비하는 그 OT 때 발표를 하고 결과 공유할 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준비할 때 OT 때는 우리 팀의 팁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결과 공유할 때는 우리 잘했지? 약간 이런 거를 공유를 했을 때 그 두 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떨리지 않았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괜찮군 약간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2번이 제일 좋았어요. 같은 팀원에게 도움이 되니 너무 좋았어요. 그 같은 팀원이란 거는 대학생들, 저희 같이 그 교육 캠프를 기획한 친구들. 저도 웃긴 게 저도 대학생이면서 남들 취업할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업할 때마다 이제 증빙 서류나 뭐 이런 결과 뭐 상 받은 거나 이런 거 다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거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 내가 잘 스캔해서 갖고 있겠다. 이러고 진짜 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취업 시즌이 될 때면 이 같이 상 받았던 친구들, 같이 교육 캠프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나 필요하다. 증명해야 된대. 필요하다. 근데 그때 딱 전해주면서 그때마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이제 딱 교육 캠프를 첫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맨날 항상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육 캠프는 제가 좋아하는 것이랑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해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수는 진짜 주말마다 매주마다 거의 한 15번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13명의 팀원이 있었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던 기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수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봄, 여름 이렇게 해서 매번 여행을 1년에 2번씩 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끊기고 이제 애들도 취업 다 하고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도 생기니까 약간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런 친구들, 동료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큰 두 축이으로 저는 사실 대학교 전공 공부는 대학교 그 같은 과 친구들 덕분에 진짜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편집장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최저 그 학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 맞추기는 잘 맞췄고 졸업도 무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교 2년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조교를 하기로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문대에서 이제 학사 과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졸업을 하면 저희가 너무 애매했어요. 3년제를 졸업하면 전문 학사인 거예요. 네, 근데 1년만 더 채우면은 학사인데? 근데 뭐 물론 이거는 애초에 전문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 학사 과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딱 졸업하는 그 시점에 딱 어머 웬걸
해야지 이건 해서 조교 마침 그때 2년 조교를 모집을 했었고 저희 과에서 그래서 조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네 되었고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좀 오지랖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누가 했던 말인지 아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남아요. 조교 2년을 이제 들어갔더니 비정규직 인생으로 살 걸? 약간 이런 말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계약직으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말을 그때는 약간 좋지 않게끔 비정규직이 저한테 너무 그때는 안 좋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었고 그래서 학사 1년 그래도 하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저한테 선택이 없었고 하기로 했었고 학사 1년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조교는 월급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이 되었고 저는 조교도 끝났고 이제 대학생 신분도 모두 다 끝났고 네. 정말 이제 백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교는 2년을 했는데 학사 과정은 1년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부러 중간에 휴학을 걸어서 이제 2년 그 동안에도 교육 캠프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학생 신분과 조교 신분도 모두 끝나고 조교 때 조금 모아두었던 돈들이랑 이제 해가지고 딱 2가지 한 6개월 정도만 쉬면서 네,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요거 2가지였습니다. 하프 마라톤과 유럽 여행 갔다 오기. 네, 이거였는데 하프 마라톤은 제 의지로 한 게 아니고요. 같이 그 한유에서 이제 모였어요. 뭐 마라톤 하고 싶은 사람들 모였는데 마라톤을 신청을 했고 전 들어갔는데 하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km도 있었는데 굳이 하프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청한 친구가 축구부요. 축구를 계속 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는 무리가 없었던 거죠. 하프를 해도. 근데 이제 저는 막막한 거죠. 그때 1km도 못 뛰는 애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심각해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뛰었어요. 그냥 진짜 딱 도전 그때의 목표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때 뭔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분도 없고 저는 진짜 아예 그냥 혼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성공을 해야 해 하면서 하프 마라톤은 완주를 하자 이 생각으로만 진짜 매일매일 밤에 1km씩 뛰고 3km씩 뛰고 5km 뛰고 그 직전에 18km까지 뛰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당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한유에서는 여자 6이랑 남자 6이랑 나갔었거든요. 같이 뛰자 해서 나갔는데 서울 그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제 그 합정 쪽까지 이렇게 뛰는 거리였고 저는 그 우리 동아리에서만 보면은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앞에는 남자 둘이 아까 1등 했던 애가 축구 그 신청했던 친구였고 그 다음 2등 했던 친구도 약간 축구 계속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3번째로 들어왔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뛰다 보니까 막 이미 자기는 완주하고 왔는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막 응원해주면서 조금 남았어 이러면서 막 응원도 해주고 끝나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땅 보면서 걷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러면 쓰러져 이렇게 해서 막 일으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하프를 뛰고 나서 진짜 못할 거 없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여행은 가면은 이제 진짜 45일 동안 가게 된 일정이었고 사실 이때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좋은 숙소 이런 개념도 없고 제가 뭐 숙소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45일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된 저에 대한 사실은 좋은 숙소. 난 숙소가 좋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는 것. 네. 그리고 타이트한 일정은 좀 싫다. 저는 약간 MBTI에서 P이거든요. 여행 갈 때 진짜 숙소, 교통 예약하면 끝인 사람인데
그냥 약간 자연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굳이 서울에서 가지도 않는 미술관을 내가 파리에서 왔다고 이 미술관을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하고 나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에서도 그렇게 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돌아오니까 정말 이제 백수잖아요. 2017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정말 뭐 해야 되지? 큰일 났다. 이제 진짜 정해야 된다. 이제 나 정말 신분 벗어날 곳 없다. 약간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제 대학 전공한 게 코딩이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었고 그리고 제가 교육을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이건 교육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는데 어머 그때쯤 약간 붐으로 코딩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코딩 교육 열풍 약간 불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업계 사람들만 이제 준비 이런 게 생길 거야 이렇게 준비가 되고 저도 그렇게 돼서 약간 코딩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처음 생기는 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거는 애기들한테 이거 코딩 배우는 거 가르쳐주는 건 자신 있다 하면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코딩 교육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하는 업체도 많지 않았고 저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입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잘 돼가지고 바로 그날 합격 통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부천이었습니다. 네, 부천을 가게 되었던 바람에 쭉쭉 선 따라서 연결을 가보면 인천 자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사실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신문사를 하면서 조직도 이런 거 좋아하게 됐던 거 말고도 활동을 파생됐던 활동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신문사에서 이제 계속 오래 있으니까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있어, 저런 활동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창업지원단에서 히어로즈라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뭔가 대학생들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우리 학교에서 너가 가라 해서 제가 팀 신문사 애들 꾸려서 갔고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신문사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 예산을 털어야 됐었나 봐요. 그래서 애들 그 어학연수를 급하게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달 동안 가는 거를 약간 거의 전액 지원 받고 갔다 왔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전 요 히어로즈에서 5개 대학이 모였었는데 그 대학에 한 친구랑 같이 인천에서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랑 뭐 매년 만났냐? 아니요. 매년 만나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단둘이서 말고 단체로. 근데 상황이 그 친구도 룸메이트가 필요했고 저도 구해야 됐고 약간 그래서 부천이랑 이제 가까워서 한 3-4정거장 정도 돼가지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피스텔 1203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지금 이 친구는 너무 소중한 친구가 되었고요. 사실 이때도 저는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게 처음이었어요. 모임을 한 거는 사실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 모임을 하게 되었냐면 그 근처에 독립서점들이 있었는데 오키로북스라고 부천에 있고 북극서점은 부평역에 있었어요.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호작담이라는 목공 공방에서 이제 목요 할 일 하기 모임 이런 거 퇴근 후에 약간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각자 할 일만 하는 그런 모임도 가기도 했고 이때 그런 모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뭔가 우리 집 아까운 거예요. 모임을 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임을 하자 해서 친구랑 이제 내 친구는 초대를 하고 싶은데 자취를 처음 해보니까 근데 그냥 친구 초대했다가는 뭔가 이거 잘못하다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뭔가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 그냥 아예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너 친구 내 친구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우리 집에서 초대를 해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마침 이 친구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런 로고까지 1103 그 집 포스에서 로고까지 만들었고요. 매번 포스터를 올리면서 인스타그램이 홍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에 얘기를 했냐면 어른에 대해서 소확행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오후 4시에 모여서 일부 그냥 저희끼리 둘이 룸메랑 만든 그 대화 카드 그걸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만 해도 대화 카드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걸 팔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 대화 카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얼굴 그림을 이렇게 얼굴 그림을 서로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일부를 보내요. 그러면 일부 끝나면은 정말 맛있는 한 저녁상을 먹어요. 진짜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부를 합니다. 2부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행이면 각자 갔던 여행에 대해서 PPT를 준비해서 PPT를 보면서 우린 집에서 그 사람들의 여행지로 떠나기도 했고, 네, 이렇게 매번 한 5, 밤샘 작업까지 하고 둘이 감자탕 먹고 출근하기도 했고요. 오, 진짜 이게 뭐라고? 약간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제 미래에 퇴사 후 동업을 하게 되었던 것까지 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퇴사 후 동업을 하다가 뭐 이제 이게 좀 잘 안 돼서 네, 잘 안 돼가지고 좀 쉬다가 강사 일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바라는 것이랑 제 일을 하는 거랑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쯤에 그 공간도 이제 만료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중랑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랑구는 저한테 되게 자는 곳이었거든요. 네. 자기만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항상 갔어요. 한유도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크게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만나려면은 중랑구는 모임 장소에서 배제였거든요. 아예 그냥 종각, 강남, 합정 이때 요런 곳밖에 못 갔었고 항상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끝나고 돌아오니까 네, 다시 중랑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쯤에 이제 그 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분이랑 동업을 하다가 잘 안 되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강사 일을 이제 청년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 조미라고 있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약간 일을 하면서 친구가 생길 수 있구나를 이제 또 알게 되었고,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랑 둘이서 약간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디 있는지 맨날 찾자. 여행을 가면서 뭐 어딜 가면서 찾아야 돼.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만드는 거구나. 이때부터 요거를 알게 되었고, 이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또 동업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서 그건 접고, 그때 열심히 합정동에서 거의 한 2달을 맨날 만나면서 그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마을학교에서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렇게 재미 지도들이었고요. 요게 사실 이렇게 된 것까지가 2019년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럽덥을 만들게 되었고, 럽덥에서도 이제 재미를 찾아서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밌어 보이면 시작한다. 요게 사실 하프 마라톤의 깨달음이었고요. 어떻게든 뭐 벌려놓으면 하게 돼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시작했던 것들이 사실 글쓰기 모임과 뭐 공간을 열어보자, 그리고 디자인 일, 교육 일.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세요 물어볼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걸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그동안에 약간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영향 하나하나 받았던 것들이 너무 다 재밌으니까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 때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하면서 살자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저는 네, 재미를 정의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재미라는 거를 사람들이랑 꾸준히 일을 하고 싶고요. 굳이 직업 하나만 두지 않고 앞으로도 재밌는 일이면은 그냥 계속 꾸준하게 기웃기웃 거리다가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굳이 정의하지 말고 뭐 굳이 망설이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약간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얼굴도 빛이 괜찮죠? 네. 아까 제 얼굴에 너무 광명이 비쳤다고 하시길래. 네. 아, 여기 너무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아, 저는 이슬쌤을 2019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죠? 2019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이슬쌤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너무 많고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로울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슬쌤이 지금 같은 이렇게 긍정의 느낌, 긍정의 아이콘이 된 데는 이슬쌤의 20살 이후의 삶들이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들으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메모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하거나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거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상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좀 정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이슬쌤도 그러셨죠? 네. 저도 이거 재미시도 어. 만들었고 그 전에 저를 약간 정리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시간을 만든 건 점점 더 다양한 삶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20몇 살에 첫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는 사회였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뭐 몇 번의 직업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쌤은 동시에 그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조직도 외우기. 아니 어떻게 조직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전화번호 외우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모든 전화번호, 친척들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모든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이 누구 전화번호 궁금하면 그때는 저희 이제 휴대폰 없을 때니까 저희 집으로 전화 걸어서 야 누구 전화번호 그럼 내가 바로바로 얘기해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한데요? 자다가도 예를 들어서 야 기동이 전화번호 뭐지? 그러면 789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었는데 저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직도 외우기는 왜 시작하셨어요? 그거를 딱 놓고 이걸 외워야지 이게 아니었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거를 머릿속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제 안에 지도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가 알던 길과 다른 버스를 타서 이렇게 만나면은 머릿속에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는 골목 돌아다니면서 원래 있던 골목길을 이렇게 새로 만난 길을 알았을 때 개척했다 이러면서 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동생이랑 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사람도 약간 사람지도 만드는 느낌이에요. 시각화하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조직도라고 하는 건 사실 조직의 어떤 사람, 그다음 조직의 체계, 조직의 업무 이런 것들을 함께 외우게 되면서 이 전체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체계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참 평범하다는 단어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비범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건 20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소심해서 친구 사귀는 게 미션일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 성격 처음에 그런 성격이었을 때 국토대장정을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용기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땠어요?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거는 약간 사람보다 국토대장정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게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좋아는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시절에는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기던 반도 있는데 그게 항상 2명 혹은 4명 이렇게 생기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친구만 계속 같이 다녀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사람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국토대장정은 그냥 TV에 약간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춤추고 있고 놀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거실에서 누워서 보면서 나도 대학생 만약 되면은 저건 해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때 처음 참가한 국토대장정 이후에도 또 계속 참여를 하기도 했나요? 아니요. 딱 한 번. 네. 딱 한 번? 대학생 딱 때. 한 번이면 충분했나요? 네, 충분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매력 느껴가지고 막 스텝한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한 번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연합동아리 활동, 학교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벗어난 연합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교육봉사를 하게 된 것이 지금의 이슬쌤을 만든 되게 큰 영향을 준 사건, 집회,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줬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신 거에 대부분 나오기는 했지만 이슬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려운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 제가 진짜 인생 단어라고 꼽았던 게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생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좋아하는 것 자체를 인생 단어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거기에 이제 사람 이렇게 쓸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쉽게 생기고 그걸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좋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뭐 한번 쉽게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럽더블 만드는 과정도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 해주시네요. 공간과 모임을 만드는 동안 가장 기뻤던 일과 힘들었던 순간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어요. 럽덥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약간 거의 시작 즈음에 한 2월인가 그때 제가 그 근처에 집에 방에 만다라트를 붙여놨어요. 만다라트 버킷리스트 같은 거 그거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한 켠에 5년 안에 중랑구에 공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에 엄마가 그걸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보다가 그래서 와, 뭘 봐! 이러고 막 하다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매물이 나왔어요. 2개의 매물이 나왔고 이제 그때
이제 엄마도 거기 매물을 봐서 옷을 팔고 싶어 했고, 저도 이제 뭔가 맨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작업했던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니즈가 맞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 아까 119상 자취했을 때 모임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여기 뭐 내 작업도 하고 디자인 작업도 하고 모임도 운영하고 옷도 팔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월세는 충당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열게 되었고, 럽더비라는 이름은 오늘도 엽떡으로 듣고 왔는데, 동생이 간호과 다닐 때 이제 의학용어 책을 펼치면서 그 찾았어요. 한글 이름도 싫고 숫자도 싫고 영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지 이렇게 찾다가 막 의학용어 책에 호르몬이 막 부정적으로만 나와서 덮자 하는 순간 하트 모양 심장 모양의 그 밑에 심장 소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럽덕. 네, 그게 심음 소리라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준비하게 됐고, 네, 럽덥에서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공간을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획해서 들어온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뭘 계획하고 오랫동안 기획하고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냥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참 좋네요. 저는 뭐 할 때 좀 오래 생각하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칠 때도 가끔 있고 한데 이 선생님은 그런 모습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2023년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저는 파리를 갈 겁니다. 제 친구가 유학을 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적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준비가 됐고 갈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유럽 여행 갈 때도 누군가랑 있었고, 뭐 어학연수를 갈 때도 이제 무리수에 있었고, 해외 여행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국내 여행은 혼자 잘 갔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4주 이렇게 조금 갔다 오려고 합니다. 1, 2월에. 그 도전은 어떤 의미예요? 약간 전 그게 무서워요. 가는 그 과정이. 네. 그냥 가서는 어떻게 지낼 것 같은데 혼자 그 가는 과정이 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무서워서, 네. 그래서 약간 예약을 망설이고 있어요. 저의 여행 계획은 숙소와 비행기만 예약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해서 제가 가서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없고, 파리에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생각 정리도 하고 싶고, 그동안 이제 바쁘게 달려왔던 것들도 좀 천천히 정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 친구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친구랑 여행을 하겠다 해서 파리를 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가니까 내가 가서 여행을 할게, 같이 만나자 했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극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 같고 도전인 것 같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들 너무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부러움의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디서 나왔나요? 그 용기는? 막 그냥 완벽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해도 대단한 사람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시작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그게 나는 한 가지 직업으로 추려야 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고 그냥 어느 어느 직업에서도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아닐 테니까 그냥 뭐 새로운 것도 있으면 새로 도전하고 하자.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청소년기부터 가지고 자라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을 혼자서 뭐 책을 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이래서 가지기보다는 청소년기에는 주변에 좀 양육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희순 선생님은 그럼 양육자님들께서는 우리 이슬이는 뭐 어디서도 완벽하게 뭐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요? 부모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부모님이 그 봉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둘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서울에 와서 이제 여기 동대문이랑 중랑구에 봉제 공장이 많으니까 이쪽에 와서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기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0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을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마냥 봤었던 게, 네, 그 모습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 분들이, 그 엄마 아빠가 일만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요즘에는 주말마다 양양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상에서의 행복도 잘 챙기는 사람이고, 그 도전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네,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였어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싶다. 동생은 회사 일을 하고 싶다. 동생은 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인의 생활을 네, 하고 간호사인데 아예 동생은 누군가의 녹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예, 돈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저는 그냥 내 일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똑같은 부모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초, 중,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이 이렇게 막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셨나요?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크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히려 그냥 돕고 동생한테 이제 저는 약간 뭘 학원을 보내놓으면은 안 가고 유일하게 다녔던 게 태권도였거든요. 학원은 보내놓으면은 며칠 만에 그만 가고 싶다 하고 이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네 그랬어요. 그냥 공부에 대해서는 막 혼내거나 이랬던 기억은 없어요. 아니면 그 기억을 없앤 걸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기억은 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학교를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에 1년 동안 취업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 이유는 이후에는 직장인의 생활은 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부모님들은 혹시 이슬쌤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시거나 아니 빨리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진 않았어요? 내색도 마찬가지, 내색을 또 해주시진 않았나는 것도 궁금하고. 처음에 1, 2년은 이제 엄마는 그냥 계속 응원이었고 이제 아빠는 불안하니까 왜냐면 엄마 아빠도 누군가의 그 돈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1년? 아니 2년이었나? 1년이었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요걸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번다. 이걸 약속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지키진 않았는데 일이 되고 뭔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그 얘기는 없었어요. 불안해하는 것도 없고 네 그런 그 2년 지나고 나서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청소년들을 또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또는 그들의 도전이나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바라봐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기획이 청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듣고 싶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삶도 있다는 것을 양육자들에게, 성인들에게 조금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다양한 삶을 꿈꾸고 있는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든든한 지원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들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슬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잖아요. 이슬쌤 우리 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제안하면 한 번도 그거 좀 어렵겠는데요. 또는 싫어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쌤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재밌겠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큼 높은 지점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밌으면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재미들을 찾아서 본인의 삶들을 읽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도전해보고 해보고 하는 와중에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나의 강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러니까 굳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세웠던 계획이 없었던 행동들이 언젠가는 본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오늘 이슬쌤의 이 인생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고, 또는 응원의 한마디, 지역의 참 소중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약간 네. 네. 저는 그래도 또 이슬쌤이 우리 아무래도 이제 불안해하는 그래도 어른들 또는 내 세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까 갖고 온 책도 사실 그냥 여러 가지 직업 갖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형태들이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제가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사실 직장을 막 여러 군데 바꾸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오히려 자기에 맞는 회사들을 축축 다니면서 취업도 잘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바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누구 눈치 어차피 보지 말고, 어차피 태어나면 죽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너무 많이 참지만 말고, 근데 어느 정도의 참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게 참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좀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청소년한테 하는 말 같아요.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참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 이슬쌤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떠시겠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요 책은 유튜브도 있는데,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고 부부가 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정말 요즘 것들, 그러니까 뭐 MZ세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 10팀 정도
인터뷰를 했고 사실 책도 있지만 그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책이었고 저도 약간 응원을 받았거든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약간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거 책 갖고 왔고 요 책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그냥 요 책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네, 자기 브랜드 만든 거 프리워커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네 회사 어느 정도 일을 좋아하면 노동절 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워라밸 이런 것만 다들 이렇게 막 강조를 해서 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쯤 스물스물 나와서 노동절 일하는 사람들 일 좋아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약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자기 브랜드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로 다 보여주다가 책까지 만들었는데 이 두 책 너무 좋아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책도 소개드렸고 오늘 이슬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슬쌤의 그 공간인 럭더비 사실 이 청년들이 20살을 어떤 결승점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그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며칠 있으면 수능이에요. 수능은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쪽박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수능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일주일 남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이에요. 네, 일주일 남은 수능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마음을 가지고 잘 했으면 아니에요. 그냥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냥 잘해도 되고 잘한다는 거에 의미를 모르겠는데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 수능 끝나면은 그냥 놀고요. 고3 이제 뭐 수능 안 보는 친구들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조금이라도 마음 생기면 한 번씩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슬님의 소개 방식 신선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저희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PPT만 봤는데 이런 형식의 소개도 있구나. 사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죠?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이슬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윤수영 선생님 이야기인가요? 김지수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이야기시군요. 네, 이 시간에 16일 똑같은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우리 김지수 선생님, 중랑 청년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김지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이슬쌤에게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완전 신선했어. 정말 너무 부러워.